네, 안녕하세요. 3월 18일 오전입니다. 어제 이제 장이 끝났는데요. 역시 양자 섹터에서 굉장한 시세가 났죠. 그래서 이제 멤버십 수익률 보시면은 멤버십에서도 이제 퀀텀 컴퓨팅 추천을 해 드렸는데 급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하고 스트래티지의 숏이죠. 인버스 ETF, 그걸로 이제 총 7%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양자 섹터의 기적, 드디어 일어났다라고 지어 봤습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디웨이브 퀀텀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디웨이브 퀀텀이 어제 드디어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11.4 정도 됐었는데 여기를 돌파를 하고서 종가 약간 조정을 받긴 했는데요. 프리마켓에서는 이제 장중에 12달러까지 찍었었죠. 월봉을 보시면은 이제 역사적인 고점은 13.2달러예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턱밑까지 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한 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기적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디에브가 드디어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정말 두 달간의 어둠의 긴 터널이었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하루 만에 그냥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 종가가 이제 뭐 마이너스 36%인데 그 이후에도 이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뭐 11달러까지 가던 게 3.7달러까지 찍고서 이렇게 두 달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웨이브를 갖고 계신 뭐 다른 양자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뭐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두 달 정도,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걸렸죠. 한 달 정도 걸린 거를 여기서 거의 일주일 만에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거의 뭐 기적에 가까운 시세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신고가 13.2를 향해 간다라는 거죠. 두 달이 아니고 한 달이네요. 그래서 이제 13.2를 뚫게 되면은 천장이 없는 거죠. 더 이상의 매물은 없다. 손실이 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보유자 중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 2배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요런 이제 전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총이 생각보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34억 달러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뭐 거품이 껴있다라고 하지만은 시총 자체는 일반적인 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은 그런 섹터죠. 하지만 이제 나머지 4개 종목을 보시면은 아직도 반토막이거나 3분의 1 토막인데요. 왜 디웨이브만 이렇게 폭등을 하는 걸까? 전고점을 회복을 했을까? 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웨이브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3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기적인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고점을 터치할 줄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그전의 시세 보시면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올라갔던 요 시세를 보시면은 이제 웬만한 과매수로는 힘든 그런 시세였죠. 그래서 워낙 과매수의 초급등의 대시세였기 때문에 반토막이 나고 나서 여기를 다시 터치하려고는 아마 예상하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디웨이브일 줄이야라는 거죠. 그래서 5개 주 중에서 이제 시총이 3위에 불과했던 디웨이브가 가장 먼저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4개의 종목들은 뭐 비슷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뒤따라온다고는 하지만 아직 멀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디웨이브가 시총 2위죠. 그래서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아이온큐도 앞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타이밍이 지금일 줄이야라는 거죠. 그래서 관세로 장이 지금 대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양자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어닝 쇼크죠.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이슈도 있고 해서 대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은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은 결국 대세가 된다라는 거죠. 양자주가 이제 한동안 소외가 됐었지만은 시장의 관심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은 또 그 불길이 들불처럼 번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 펀더멘탈, 그다음에 단기 가격 조정은 주식 매수에 있어서 최적의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좋은 조건은 장기적으로 좋은 펀더멘털 또는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섹터 또는 종목이죠. 거기서 그 종목이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그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공포에 사라라고 하는데 그 말이 결국에는 맞았다는 거를 어제 디웨이브 퀀텀이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디웨이브가 이렇게 혼자 치고 나가느냐라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인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제 실적이죠, 실적. 그래서 여기서 실적이라는 거는 어떤 기술 발전이라든지 성과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보통 어느 정도 그 궤도에 올라간 기업들은 실적이라고 하면은 결국엔 인제 수익 자체를 하지만은 D-Wave는 인제 아직 수익을 못 내고 있고 매출 역시도 굉장히 미미하죠.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하지만 요 실적이 인제 증가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술 발전 그리고 연구 성과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앨런 바라츠죠. 그 CEO의 적극성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언론 플레이, 그 젠순왕이 발언을 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고, 그다음에 또 기술을 양자 어닐링이죠. 그 기술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GTC에도 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식 투자자들, 특히 한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상 지금 양자 시즌인데 양자 섹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20일, 지금 3월 17일부터 이제 시작은 하는데, 양자에 대한 내용은 3월 20일부터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GTC에서 양자 분야의 주인공이고, 그다음에 큐비트 2025 컨퍼런스라고 D-Wave 자체에서 이제 또 컨퍼런스를 하는 게 있죠. 그게 뭐 3월 말일에서 4월 1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예,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굵직한 지금 행사인데, 요걸 D-Wave 퀀텀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지금 현재 시세로만 봐서는 퀀텀 컴퓨팅하고 실스크가 어 치고 나가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D-Wave, 그다음에 퀀텀 컴퓨팅, 실스크 세 개만 올랐거든요. 예, 퀀텀 컴퓨팅하고 실스크는 비교적 시총이 작은 애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세 개, 실스크, 퀀텀, 그다음에 D-Wave, 요 세 개만 10%대 상승이 나왔고, 아이온큐하고 리게티는 좋지가 않았어요. 그냥 약보합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인제 시총 순으로 나열을 하자면 아이온큐가 지금 1 위예요. 그리고 인제 리게티가 아마 2 위로 밀렸을 거예요. 그리고 인제 2 위가 D-Wave고요. 그래서 4 위, 5 위가 퀀텀하고 실스크죠. 그래서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인제 실스크 같은 경우에는 AI라든지 사이버 보안, 그다음에 양자 및 우주 분야에 유럽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모멘텀으로 어제 또 굉장한 상승을 보여줬죠. 반면에 아이온큐, 리게티, 얘네는 이제 전통의 강자였는데 지금 굉장히 소외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이 실스크 제일 작은 요 소형주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종목 중에서 지금 거래 대금이 꼴찌거든요. 시총은 1인데 거래 대금은 꼴찌예요. 예, 요렇게 되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데, 아이온큐는 지금 현재로서는 모멘텀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소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GTC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3월 20일 날 GTC 최초로 퀀텀 데이라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인제 그 엔비디아에서 개최하는 그 행사니까 젠슨 왕이 나올 텐데, 젠슨 왕은 이미 그 30년 발언을 통해서 고춧가루를 지금 뿌려 놓은 상태죠. 예. 그래서 양자 섹터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거의 뭐 적에 가깝다. 예, 주적에 가까운 사람이죠. 하지만 인제 GTC에서 전향적인 발언을 한다고 해도 그게 인제 주가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인제 원체 많이 빠져났기 때문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젠순왕의 얘기는 이제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이미 그 젠순왕은 어 뭔가 30 년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발언의 어떤 강도랄까요? 발언의 방향 같은 게 이미 정해져 있다.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또 설사 고춧가루를 또 뿌린다고 해도 역시 주가에는 별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서 인제 기반영된 기노출된 이슈는 다시 또 이슈가 되기 힘들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인제 어떤 얘기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GTC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인제 양자주 보유자분들이 이제 원하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용화하고 발전 속도에 대한 언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곧 뭐가 나온다. 이제 곧 뭐가 나와서 상용화가 된다." 요런 얘기죠. 그다음에 전과 다르게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요 발전 속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면은 아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제 양자주가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하셔도 된다라는 확신을 줄 만한 어떤 발언들이죠. 이 양자주 그 양자 기술이 소멸하지 않고 계속 확장이 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다른 기술들, 특히 이제 AI 기술이죠. AI 기술하고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발언들. 이런 게 많이 나올 경우에도 양자 섹터에는 아마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번, 2번 요 두 가지 얘기만 이제 그럴듯하게 언급이 되어도 D웨이브가 $20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거든요. $20 지금 현재 $11니까. 근데 이제 $20가 돼도 사실 10조 원이 안 됩니다. 8조 8천억 요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AGI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AGI에 대해서 이제 여러 그 CEO들이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이제 뉴스로 나왔었는데 허사비스가 이제 5에서 10년 안에 AGI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뭐 강인공지능 해가지고 거의 뭐 인간하고 똑같은 거죠. 인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생각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GTC에서도 AGI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그거를 이제 양자랑 엮는 거죠. 양자랑 엮을 수만 있다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또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곁들여서 AGI, 양자 그리고 실제 투자에 대한 얘기죠. 거기에 얼마를 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아마 가장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GI 연구 개발에 양자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한마디만 나올 수 있다면은 지금 시세보다 아마 10배는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도 그렇게 이제 크지가 않아요. 시총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양자 관련주들 특히 D웨이브죠. D웨이브에서 수익을 낸다라고 한다면 뭐 10조가 아니라 100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발언들, 요런 류의 어떤 얘기들이 언급이 된다면은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 섹터의 기적, D웨이브 퀀텀의 폭발적인 시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